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2월 25일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해 연초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해왔던 북한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군부대 현지 지도에서 얼굴을 보인 김정은이 지난주에는 미국 NBA 농구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먼을 평양에 초청하고 농구대회를 직접 관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핵실험을 주도한 김정은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지난 한 주간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한반도는 지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내부 동향 중 특징적인 것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김정은은 세 가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군부대이고요. 두 번째가 핵실험 자축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체육 행사였습니다. 김정은이 이러한 내부 활동을 감안할 때 지난주에는 특정 분야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핵실험 이후에 안정적인 지도자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세 가지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방문은 금년 들어 네 번째고요.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김정은은 지난 2월 25일 포병 사격 훈련을 직접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한 군부대 방문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방문인데요. 핵실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부대 방문은 과거와 비교해서 특이한 동향은 아닙니다. 과거 북한은 키 리졸브 또는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군부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군부의 경각심과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전투 의지를 가시함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제고함과 더불어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대외에 알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실험 자축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여했다고요? 네, 지난 2월 27일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청사 앞에서 핵실험 이혼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공로자들은 이날 평양을 떠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0일부터 핵실험 공로자들을 평양에 직접 초청을 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들이 떠나는 마지막 날에 김정은이가 함께 한 것입니다. 지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축 행사 때와 비교를 하면 김정은이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난주 김정은이 미국 NBA 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 등 선수단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핵실험 이후 미국에 대해 강한 비난과 위협을 해왔던 북한이 미국 선수를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미국의 농구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지난 2월 26일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직접 농구 경기를 참관을 하고요. 선수단과 함께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핵실험 직후이라는 점과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선수를 초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은 개인적인 차원의 방북이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태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방문이고 또한 김정은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초청 행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북한의 향후 태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의 대남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요. 이 북한은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은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월 27일 비공식 매체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새 정부에 대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4일 뒤에 첫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다소 빠른 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핵 문제를 대화, 접촉의 전제 조건으로 달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과거 5년의 교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집권자는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대남 비난이 줄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 새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키 리졸브라든지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 등에 대해서도 하루를 빼지 않고 매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즉각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이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그 대남 비난이 줄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대외적으로 북한 어떤 입장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북한은 그 핵실험이 정당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스스로 강변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세계는 조선 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핵 보유국이 된 지금 미국이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3.1절을 맞이해서 북한은 일본에 대한 그 군국주의 부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헌법 개정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 3월 5일은 농업 근로자절이고요. 3월 8일은 국제 부녀자절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2월 27일 그 핵실험 공로자들이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럼으로써 핵실험 자축 행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핵실험 성공 분위기를 김정은 우상화라든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는 모습은 계속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핵실험 성공을 선전을 하고요. 이러한 성공 사례가 경제 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째가 되는 이번 주에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은 아마도 당분간 우리 측 태도를 관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키 리졸브나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지난 정부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태도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절을 시킴으로써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통상적인 비난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논의의 진행 사항에 따라서 북한은 대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현수 서기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